GLP 생성 유산균은 생소하거든요. 네.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GLP 생성 유산균이란 GLP-1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유산균을 말하는데요. 이 유산균이 체중 감량과 식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건 아무래도 유산균이다 보니까 장 건강이 비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내 미생물 하면 소화, 흡수, 면역, 호르몬 분비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죠. 또 기능에 따라서 유익균, 유해균으로 나뉘는데 이때 유해균이 많아져서 장내 건강의 균형이 깨지면 비만을 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그냥 어찌 힘들게 해서 살을 뺀다고 해도 우리 몸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이 쪘던 체중을 내 체중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살이 빠질 때는 제일 먼저 근육이 먼저 빠지고 근데 살이 다시 찔 때는 그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체중보다도 더 찌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짚고 싶은 거는 이 비만 기억을 가진 장내 세균인데요. 원래 자신의 체중이었던 상태, 저는 이거를 세트 포인트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장내 세균이 세트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요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장내 균총을 정상화해야 근본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고요. 그 방법 중 하나가 GLP-1 생성 유산균을 섭취하는 거죠.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와 봤는데 이 장 호르몬이라는 게 민감해서요.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해야 생성이 되고 또 원활하게 분비가 됩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은 GLP-1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위에서 연동 운동을 하도록 돕고요. 배고픔이나 포만감을 조절해서 그만큼 식욕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유산균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벤져스인데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죠. 그렇죠. 또 우리 또 사리자분들에게 솔루션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떤 유산균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 살아있는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이 장에 정착해서 지방세포 합성을 억제하고요, 또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켜서 근본적으로 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LP-1 호르몬 관리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균주를 이용한 이 유산균을 섭취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는 GLP-1 호르몬을 많이 촉진시키는 균주가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 봐요.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세포를 억제하는 23종의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중에서요. GLP-1 호르몬을 가장 많이 발현하는 균주, 바로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균주입니다. 이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균주 중에서도 특히 MBM7 균주는요, 혈장 내 GLP-1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인슐린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인슐린 조절에 도움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공복 혈당도 감소시키게 되고 인슐린 민감도도 이렇게 향상시키겠죠. 그래서 이 GLP 생성 유산균은 이 포도당 흡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해가 쉽도록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는 건 이 고지방식이를 해서 제2형 당뇨병을 유발시킨 쥐의 세포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GLP 생성 유산균을 투여하기 전에는 이 GLP-1 호르몬의 분비가 거의 없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그 화살표가 몇 군데 없어요. 손도 흐릿하고, 그렇죠? 네네. 근데 이번에 GLP 생성 유산균을 투여한 쥐의 세포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왼쪽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오른쪽. 그 세포 테두리가 좀 더 진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롱검 균주를 투여한 쥐에서요, 이 GLP-1 호르몬이 증가된 것뿐만 아니라요, 인슐린, 렙틴 호르몬까지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쯤 되면 GLP 생성 유산균이 어떻게 요요에 대한 기억, 세트 포인트를 지우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비커 안에 있는 이 모래가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이 사람 모양의 틀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몸은 요요에 대한 기억,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 바로 무너져. 우리 몸의 틀이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옆에 있는 요 비커 안에 있는 물이 GLP 생성 유산균이에요. 요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GLP 생성 유산균을 우리 몸에 흡수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 자, 골고루. GLP 생성 유산균을 지금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틀이 유지가 되나 봐. 자, 이렇게 부었을 때 만약에 우리의 몸이 GLP 생성 유산균을 흡수했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 둘, 셋. 짜잔. 오. 짜잔. 오. 틀이 유지가 되네. 무너지지 않죠. 와, 그러니까 예. GLP 생성 유산균이 요요 세트 포인트를 그냥 낮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 네, GLP 생성 유산균이 이 요요를 막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유산균은요,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이 면역 단백질의 발현량을 감소시켜 주는데요. 이 사이토카인은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감소되게 되면요, 이 염증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이 장내 환경이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당도 낮아지고 뭐 지방세포 형성 억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GLP-1 분비가 원활할수록 그러니까 좋은 거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천연 호르몬인 GLP-1이 체중에 따라서 분비량도 다르다고요? 네, 보통 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을 보면은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체중이 나갈수록 식욕 억제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 뚱뚱한 사람이 날씬한 사람에 비해서 식사 후 분비되는 GLP-1 호르몬의 양이 2분의 1로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 GLP-1 호르몬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 이유. 아까 물어보셨는데요. 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 식욕 억제 호르몬으로 알려진 렙틴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 렙틴은 부족하면 식욕 억제가 안 되지만 또 많은 것도 문제거든요. 비만할수록 이 저항성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 비만한 사람은 렙틴 호르몬으로 식욕을 조절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GLP-1 호르몬 관리를 해주는 게 비만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설명을 통해서 GLP-1 호르몬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식욕 조절이 안 돼서 힘든 분들 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잘 안 되거든요. 너무 많죠. 그중에서 제가 이번에 만나고 온 분은요. 무려 다이어트만 20년째 하고 계신 분입니다. 왜냐 그 이유가 요요가 3번이나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는데 요요가 오고 어렵게 해서 다시 살을 뺐는데 다시 요요가 오고 이걸 3번이나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다이어트와의 전쟁을 끝내고 싶다라고는 했지만 도대체가 이 넘치는 식욕을 어떻게 끊어내야 될지 몰라서 정말 고민이다 하신 분을 제가 만나고 왔거든요. 바로 만나보시죠. 식욕 조절이 어려워 체중 감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저랑 만나시기로 한 분? 네네. 멈추지 않는 식욕과 요요가 고민인 55세 표승연 씨입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여기 앉을까요? 예, 예. 네. 제가 샐러드 주문해놨어요. 식단 관리를 하시나 봐요. 음식 나왔습니다. 평소 이 체중 감량을 위해 나름 식단 관리를 한다는 승연 씨. 그런데 이날만큼은 아예 드시질 않더라고요. 왜 안 드세요? 저는 점심은 안 먹어요. 제가 굶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는 44 사이즈를 입었지만 2번의 출산 후 급격히 찐 살. 그 뒤로 살을 빼도 요요가 3번이나 찾아왔다고 합니다. 속상해라. 요요가 그냥 3번이나 팍팍팍. 지금 요요가 와서 현재 지금 몇 킬로그램이 되신 거예요? 한 70 정도 돼요. 70kg? 아니 근데 이렇게 점심도 안 드시고 얼음만 드시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네,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격하게 운동도 많이 했거든요. 관절이 너무 안 좋아져서 계단을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엎혀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걸으며 뺐던 살도 잠깐만 방심하면 원상복구되기 일수. 자, 그래서 택한 것이 얼음 다이어트였던 걸까요?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계속 얼음을 드시는데 얼음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 중독자들 어벤져스 1회를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몸의 체온을 낮추면 살이 빠진다고 그래서 이 장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체온 낮추려고 이래서 얼음을 자주 드셨던 거래요. 방송 끝까지 안 보셨군요. 결국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추운 데 있으면서 체온을 낮추는 거랑 차가운 거 먹으면서 체온 낮추는 거랑 같나 모르겠네. 자, 그리고 얼음 외에도 승현 씨가요, 사계절 내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챙겨 다니는 게 있대요. 어? 이거 선풍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니, 오늘 날 좋은데 더우세요? 네, 이걸로 체온을 좀 내려서 추위를 좀 느끼려고요. 아, 이것도 체온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까? 네. 내 쿨러 또한 체온을 낮추기 위한 승현 씨만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녀의 나름 하루 루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야, 운동기구 되게 많다. 네. 운동하고 가시려고요? 네, 잠깐 여기 앉아서 하고 가요. 아, 그럴까요? 네. 좋아요. 자, 아, 이게 하체 운동하는 건가 보다. 네.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제가 학원에 있기 때문에 평일부터 토요일까지 풀근무거든요. 신나는 대로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항상 여기서 운동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실천하는 습관도 있고요.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노력하는데 왜 대체 요요가 오는 걸까요?